이 계좌에 비중이 실려 있어야 되고 그 비중 실은 종목이 수익이 나야 돼 계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과연 이렇게 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2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정도 제가 매일같이 계좌를 제가 받으면서 조언을 해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카카오톡 바둑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을 계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면은 이게 저희 불타면 회원분 중에 한 분인데, 아무튼 제가 과거에는 좀 약간 그 열정을,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이분의 계좌를 좀 대신에 좀 매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그 계좌가 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계좌가 이제 9월달 계좌입니다. 이거는 9월달 계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10일 날부터 제가 뭐 요때쯤부터 이제 제가 계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아마 받았을 텐데 그 전 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더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 계좌를 보면은 종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30종목입니다. 30종목. 근데 이제 30종목인데 계좌가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 있죠? 뜨끔뜨끔하신 분이 있죠? 요즘 핫한 건 다 갖고 계시네. 요즘 핫한 건 다 갖고 있는다. 이게 지금 보면은 9월달 계좌입니다. 2019년 9월달 계좌. 9월달,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이게 작년 9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기 보유 비중이 여기 보이시죠? 3%, 6%.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그림판에 제가 그려놨던 그 내용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한테 제일 먼저 드린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종목을 늘리지 말라. 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 더 이상 사는 건 이 계좌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2억짜리 계좌입니다. 계좌 작진 않아요. 그죠? 한 2억짜리 계좌인데, 제가 이분한테 제일 처음에 딱 이 계좌를 보고자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 줄이세요. 종목 줄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종목 사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디파트먼트 매매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 종목을 신규로 늘리지 않아요. 대신에 종목을 늘리지 말고 요 보유 비중을 한 종목에 최소 30%까지 맞추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억짜리 계좌면은 얼마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니까 한 6천만 원씩 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어요. 제가 6천만 원 매입하려면 어떻게 매입해야 돼요?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고, 그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도 매수해도 되고, 그죠? 어쨌든 한 종목을 매수 끝나는 거를 A라는 종목을 6천만 원까지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래야 이게 방향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루 올라갔다 하루 떨어졌다가 하면서 폭락장 한번 맞으면은 지수가 계좌 많이 망가집니다.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부터 9월 이후부터.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매입 금액이 좀 커진 거 보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종목을 좀 하나 살 때 좀 크게 들어가라고. 대신에 손절을 해라. 그죠? 손절을 대신 잡고 종목을 좀 크게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이런 계좌였는데 좀 계좌가 좀 지저분해요. 뭐 종목도 30종목이면 관리가 안 되죠. 이게 30종목이 되면은 첫째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손절을 못 해요. 우리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손절이 안 돼. 익절은 돼요. 왜냐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로 그냥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종목을 매입을 안 하세요. 안 하셔서 이제 10월달이 됐어요. 10월달이 됐으니까 자, 종목이 한 8종목 정도 줄었죠. 그죠? 종목이 줄었습니다. 8종목 정도로 종목이 줄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죠? 비중이 늘기 시작해요. 그죠?
종목이 비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목 비중을 아까 전에는 뭐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냐? 이거 제가 손절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손절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거를 좀 물을 타라.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그래도 한 마이너스 40%짜리는 그래도 한 번씩 요 금액만큼 매입 금액만큼 물을 타라.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새로 신규로 사지 말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관리를 해라.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유 비중이 점점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종목을 한 번 살 때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계좌가 크기 때문에 이분은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거죠. 3,400이네요. 그죠? 아까는 3,800 정도 됐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줄였어요. 그죠? 종목을 줄여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1월 달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아까 비중이 10%였잖아요. 그죠? 비중이 10%였는데 드디어 이제 20%짜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비중이 어때요? 이 종목들이 줄어들죠. 그죠? 한 종목 줄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요런 종목들이 0.39% 비중 자체가 0.39% 이런 거 0.78% 그죠? 보면은 이제 비중이 점점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로 들어가는 거겠죠. 단타로. 그죠? 단타로 들어가면서 비중을 이제 늘려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죠? 이렇게 이제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매입이 됩니다. 그죠? 아까는 2천만 원이 매입이 됐었잖아요. 그죠? 이분은 조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0% 비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30% 비중으로. 그래서 점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종목을 신규로 매입을 안 하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때? 아까 마이너스 40%까지 올랐는데 지금 거의 지금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물타고 해서 종목을 신규로 늘리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률을 좀 관리를 해라. 그 대신에 이제 그 돈은 비중을 실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요거 단타 쳐서 이거 수익 난 걸로 물 타서 종목 줄여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을 5천만 원 매입을 했고요. 이게 아마 수익이 났을 거예요. 한 10몇 프로 수익이 나서 플러스 500만 원이 돼서 뭐 진짜 뭐 안 가는 종목, 추세 이탈되고 진짜 안 좋은 종목들을 이걸로 이제 손절을 하면서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하면서 이렇게 멘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죠? 그러면서 비중을 실은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비중이 없는 종목에 어떤 손절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멘징을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11월 달 계좌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이렇게 막 나열이 돼 있죠. 그죠? 예, 보면은 비중이 8%, 6%, 6%, 5%, 5%, 4%, 4%, 3%, 2%, 1% 이렇게 비중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얘가 다 같이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효율적인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비중이 안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종목이 많아지면은 수익이 나도 크게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그 종목이 폭락이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 이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유 비중으로만 봤을 때, 그죠? 보유 비중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점점 종목들이 실리고 있죠, 그죠? 비중이 점점 실리고 있습니다, 그죠? 11월 때까지. 자, 12월 계좌 한번 볼게요. 비중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비중이 19%, 12%, 그죠? 이거는 이제 170만 원 수익 중이네요, 그죠? 이렇게. 비중도 종목도 어때요? 종목도 많이 줄었죠, 그죠? 14종목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종목도 많이 줄고 비중도 늘고, 그죠? 점점 계좌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3,100만 원 요 수익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 계좌까지. 근데 대신에 이제 종목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종목을 점점 줄이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얘네들은 물을 탄 거죠. 그죠? 예, 물 타면서 수익률도 점점 11월 달에 아마 폭락장이었을 거예요. 예,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줄여나갔고 1월 계산 볼게요. 많이 줄었죠. 그죠? 예. 지금 자 봅시다. 이제 계좌 비중이 어때요? 22%까지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죠? 자, 보시면 9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손절을 하진 않았어요. 딱히 손절로다가 종목을 자르는 건 아니에요. 손절을 막 무식하게 하면서 자른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종목을 매수를 멈추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목을 늘리지 말라 그랬어요. 기존에 이제 30종목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종목을 사실 때는 비중을 실어서 22%, 23% 그죠? 20%에서 30% 비중으로 종목을 매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샀던 종목이 웰크론이라는 종목, 이때 3,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와, 웰크론 만 원까지 갔었네. 1월 달에. 아무튼 뭐 보면은 비중 실린 종목을 매입을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줄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렸고, 제가 2월 달까지 이분 계좌를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마지막으로 계좌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2월 달까지 봐주고 이제 하산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비중이 이제 딱 어때요? 잡혀 있죠, 그죠? 네. 세 개가 9종목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줄였어요. 비중이 실려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비중이 실려 있고 종목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응이 가능하죠. 그죠? 이 종목은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손절. 이거는 슈팅이 나오면은 익절.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좌 관리를 했어요. 종목을 늘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뭐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계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계좌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종목을 잘 보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좌를 늘려나가면은 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매입 금액도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이분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관리를 하면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개인들이 종목에 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어떤 종목이 또 급등 나와요. 급등 뭐가 나올까요? 뭐가 좋아요? 뭐 어떤 거 살까요? 그죠? 결론은 내가 비중을 실어서 사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비중을 실어서 종목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을 실으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확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계좌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 그죠? 종목을 내가 진짜 못 고르겠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그냥 지수 레버리지 사라고, 그죠? 인버스 사고 레버리지 사라고, 그죠? 잘 보세요. 레버리지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수익률이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지는 못했겠지만 이게 수익률 78%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50% 수익률이죠. 그래서 결론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효율적인 계좌 관리를 통해서 내가 계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예수금이 늘어나고 그 예수금을 출금하면은 그죠? 이 예수금을 출금하면은 나는 뭐다? 돈을 버는 거고 그죠? 요 패턴이 만들어져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 계좌 관리 어떤 영상 그죠?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좀 강의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저기 백화점 매매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매매하면은 참 어렵죠. 그죠? 계좌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주식 대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수익을 나는 시간을 어쨌든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대응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가 어쨌든 내 계좌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거 항상 의식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좌 관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